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은지 아십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며칠 남았죠? 계산이 됩니까? 1년 8개월 9일이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그러니까 617일? 1년 8개월 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9일이 남았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과 비례해서 이제 하산길에 들었으니까 힘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착륙할 때 사고가 많고 등산했다가 내려올 때 사고가 많습니다. 왜냐? 힘이 빠졌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를 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말년에 사고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난타한다고 그럴까, 스토킹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연일 가장 큰 기사가 윤석열, 추미애 이렇게 나오면은 가만히 앉아서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다.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좌파가 망하는 원리인 자충수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즉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6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1등은 이낙연 전 총리인데 30.8%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죠. 종로구.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은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등은 누구냐? 이재명 지사. 이 사람도 불미스러운 돌출적 행동으로 언론에 자주 이름이 나옵니다. 11.4%포인트가 올라가지고 15.6%. 3등이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 10.1%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강구도가 되어버렸어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전 대통령 후보죠. 1.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포인트 떨어져가지고 4.8%. 오세훈 전 시장은 0.3%포인트 내려서 4.4%. 안철수 전 의원은 3.9%.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권 도전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2.7%. 심상정 2.5%. 박원순 2.4%. 유승민 2.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경수, 김부겸 나란히 1.7%.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용, 무선 전화와 유선 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씨가 이걸 야권이라, 이 언론 보도는 야권 1위라고 그랬는데, 여권이 될지 야권이 될지 사실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야권이라고 분류한 게 흥미롭습니다. 언론 보도, 조선닷컴 보도가 윤석열 씨를 야권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망론이 작년에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보수층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은 보수층에서는, 우파 쪽에서는 공적 1호였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를 통해서 방공 전선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는 아니지만은 핵심 인물들을 쪽집게로 골라내듯이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전 국정원장
전 국방장관, 전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전 국정원장은 4사람이 구속되고 그중에 2분은 요새 지금 구속기한이 만료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방공 자유 투사들을 핍박한다. 그중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처럼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무리한 수사를 지휘해가지고 공적 1위가 됐던 사람인데 조국 수사를 하니까 갑자기 우파 쪽에서 윤석열 씨의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파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그럴까요? 우파의 순진함을 나타낸다고 그럴까요? 얼마나 이 우파 쪽에서 인물이 없는지 윤석열까지 이렇게 대통령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작년에 보여준 윤석열 씨의 강단 있는 수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 우파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비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씨가 이렇게 지지율이 10% 정도 되면요.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 힘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윤석열 총장 비판이나 괴롭히기는 완전히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무시하고 특히 법무장관이 공공연하게 검찰총장을 매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세계 트럼프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트럼프 추미애가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 앞서가는 지금 일종의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심을 격동시켜가지고 윤석열 대망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그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력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무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국민들 인기가 뒷받침되면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도 손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러셀 크로우의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은 러셀 크로우가 격투를 해가지고 격투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전사들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관중들이 황제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살려내라고. 살려라 이래요. 근데 이 황제는 러셀 크로우가 누군지 알아요? 과거에 자기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금투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저걸 이 기회에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면 보통 영화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했다 밑으로 탁 하면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박수를 하고 하니까 로마 황제도 그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건 물론 영화니까. 이처럼 인기라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과 인기가 결합되면은 메가드 이야기를 하면요. 메가드는 태평양 전쟁 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젠하워보다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대선 후보감으로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대결하는 그때 이분이 지금 태평양 전쟁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다른 군인은 몰라도 메가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메가드가 나이가 많고 그 권위가 있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그런 인간적 개인적 능력에도 눌린 게 있지만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을 만만하게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권이.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씨가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폭로할 걸 많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흥미로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파, 자유우파 진영 또는 자유통일파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이 진영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은 대선 전략입니다. 지금 어차피 국회는 저들이 승자 독식해가지고 국회는 정권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수결 쪽으로 가버리면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2022년을 기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대통령 후보감들을 지금부터 많이 모아 가지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또 대결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을 소개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미래통합당이나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몇 차례 강연한 걸 보니까 과거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사람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투어하면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가려지고 또 스타도 등장하고 하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 총장의 급부상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